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 공간, 기저, 차원과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벡터 공간의 성질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 행렬에 대해서 행렬 전체의 집합이 이런 벡터 공간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이에요. 그 집합에 두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덧셈이고요. 두 번째는 스칼라 곱이에요. 덧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덧셈을 계산하는 거고요. 스칼라 곱이라는 것은 이 집합에 있는 원소와 어떤 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덧셈과 그 스칼라 곱이 이런 8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이 집합이 이 덧셈과 이 스칼라 곱을 가지고 벡터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 y, z는 B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원소를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어떤 수다, 스칼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덧셈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서 어떤 것을 먼저 더하든지 같은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덧셈의 항등원 역할을 하는 벡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우라고 쓰고 0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0벡터가 덧셈의 항등원이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벡터를 더하면 x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덧셈의 여건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덧셈의 여건을 마이너스 x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것은 x와 더하면 덧셈의 항등원 역할을 하는 0벡터가 돼야 돼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분배가 돼야 됩니다. 분배는 벡터에 대해서 분배가 돼야 되고요. 스칼라에 대해서도 분배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 x 플러스 y에다가 알파를 곱한 것은 이렇게 분배가 돼서 알파 x와 알파 y를 더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 x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이렇게 알파를 곱한 것하고 이렇게 베타를 곱한 것하고 두 개 더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칼라는 두 개의 스칼라를 곱한다고 하면 그 순서에 관계없이 같은 값이 돼야 돼요. 즉, 알파, 베타라는 스칼라를 x에 곱한 것은 베타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나 알파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 베타를 곱한 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괄호 없이 알파, 베타, x라고 쓸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 x에다 1을 곱하면 x,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이런 8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이 집합 B가 덧셈과 스칼라 곱을 가지고 벡터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 공간으로 Rn이라는 공간이 있지요. N차원 실공간, 이런 것들이 벡터 공간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행렬 전체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m 곱하기 n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이 공간도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벡터 공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벡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Rn이라는 벡터 공간을 다루려고 해요. 그럴 때 Rn의 부분 공간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분 공간이 뭐냐라는 것부터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Rn이라는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우선 그 Rn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부분 집합. 예, S는 Rn의 부분 집합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럴 때 그 Rn의 부분 집합이 그 자체로 벡터 공간이 될 수 있겠지요. Rn이 가지고 있는 덧셈을 그대로 받아서 덧셈으로, 그리고 Rn이 가지고 있는 스칼라 곱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스칼라 곱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부분 집합 S가 자체로 벡터 공간이 되면 그것을 Rn의 부분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S가 Rn의 부분 공간인가 아닌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S에 있는 두 개의 벡터 U와 V를 더해서 S에 들어가는가 하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S에 있는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 C를 곱해서 그 CU가 S에 속하나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성립해야 S가 Rn의 부분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조건에서 스칼라에는 0도 있으니까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벡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 S에는 0벡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0벡터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부분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부분 공간에는 반드시 0벡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R3라는 공간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3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부분 공간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부분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R3에 있는 직선이 만약에 원점을 안 지나간다. 그럼 부분 공간이 안 됩니다. 예, 0벡터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R3에 있는 어떤 평면이 원점을 지나가지 않는다. 그럼 역시 그 평면은 R3의 부분 공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R3에 있는 직선과 평면이 R3의 부분 공간이 되려고 하면 원점을 지나가면 돼요. 이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직선부터 체크를 해 볼게요. R3에 있는 어떤 직선이 원점을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렇다면 그 직선하고 평행이 되는 어떤 벡터가 있을 겁니다. 그 벡터를 그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하고요. 그 벡터를 D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면서 방향 벡터가 D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요. 그럴 때 그런 직선을 표현하는 식을 우리가 미적분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x는 하고 쓰시고 지나가는 점 먼저 벡터로 해서 표시하시고요. 플러스 방향 벡터의 d 스칼라베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때 그 곱해지는 스칼라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t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0벡터는 더하나 마나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0벡터는 더할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td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는 벡터라는 것은 td라고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 D의 스칼라베로 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그리고 원점도 있는가라는 것까지 체크해 볼게요. 당연히 여기 T에다 0을 대입하면 그러면 D라는 벡터에다가 0을 곱해주면 0벡터죠. 그래서 0벡터는 이 직선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체크됐고요. 부분 공간이 되는 두 개의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덧셈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스칼라 곱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직선 L에 속하는 두 개의 벡터를 선택을 해볼까요? U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L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L의 식을 만족해야 되고요. L의 식이라는 것은 그 벡터 X가 TD로 표현돼야 돼요. D의 스칼라배. 자, 그럼 U도 B도 D의 스칼라배로 표현돼야 되니까 그 스칼라를 U에 대해서는 T1, B에 대해서는 T2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U는 T1D고 B는 T2D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체크할 거예요. 그렇다면 U하고 B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요? 분배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TD1과 T1D와 T2D를 더한 거니까 D에다가 T1 플러스 T2를 곱한 것하고 같죠? 근데 T1도 스칼라고 T2도 스칼라니까 T1 플러스 T2도 스칼라죠? 예, 그래서 L에 들어갑니다. 예, 방향 벡터 D에 스칼라배로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L에 있는 거지요. 예, 덧셈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 체크됐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 L에 있는 벡터 U하고 어떤 스칼라 C를 곱해볼 거예요. 자, 그럼 CU는 역시 U가 L에 있어야 되니까 T1D라고 표현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C를 곱한 거니까 CT1D. 그렇죠? 근데 C도 T1도 스칼라니까 C 곱하기 T1 해도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D의 스칼라배로 표현됐어요. D의 스칼라배로 표현됐으니까 L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두 가지가 다 만족됐으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부분 공간이다. 예, 이렇게 체크가 된 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부분 공간이 된다. 자, 이번 두 번째. 그럼 원점을 지나가는 평면도 R3의 부분 공간이 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원점을 지나가는 평면이라는 것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역시 미적분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서로 1차 독립인 그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해요. 그 두 개의 벡터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두 개의 벡터를 이 평면의 방향 벡터라고 부르고요. 자, 그럴 때 그 서로 1차 독립인 두 벡터 U하고 B를 가지고 예, 이 평면의 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마찬가지입니다. x는 하고 표현하고요. 지나가는 점 벡터로 바꿔서 더해주고요. 거기다가 방향 벡터 역할을 하는 두 벡터의 1차 결합을 더해주면 돼요. 이게 주어진 평면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U하고 B의 1차 결합을 써야 되는데 그 1차 결합의 개수를 U에는 S, B에는 T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렇다면 그 1차 결합은 SU 플러스 TB예요. 그러니까 X는, 즉 이 평면에 있는 벡터는 SU 플러스 TB라고 표현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체크해 봅니다. 당연히 여기 곱해지는 스칼라 S도 T도 0이다라고 하면 0벡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0벡터가 저 평면에 있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체크합니다. 이 평면에서 두 개의 벡터를 꺼내 볼까요? X하고 Y. 그렇다면 이 평면의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평면의 식에 의해서 U하고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돼요. X에 사용되는 1차 결합의 개수는 S1, T1, Y에 사용되는 1차 결합의 개수는 S2, T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는 S1U 플러스 T1B, Y는 S2U 플러스 T2B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와 Y를 더해 봅니다. U라는 파트와 B라는 파트를 각각 더해서 더해주면 되지요. 그럼 U에는 S1U와 S2U가 더해진 거니까 U에 S1 플러스 S2가 곱해진 거고 B에는 T1B와 T2B가 더해진 거니까 B에는 T1 플러스 T2가 곱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더해진 건데 S1 플러스 S2, T1 플러스 T2 둘 다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U와 B의 1차 결합이에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P라는 평면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덧셈이 다시 들어간다라는 걸 체크했고요. 이번에는 스칼라고 X가 P에 있다고 하고 거기에 C라는 스칼라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CX를 만들 텐데 X가 P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X는 U하고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거기다 C를 곱했으니까 모두에다가 C를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CX라는 것은 CS1U 플러스 CT1B 이렇게 표현되네요. CS1도 CT1도 스칼라지요. 그렇다면 이 방식은 U와 V의 1차 결합이지요. 그렇다면 P에 들어가야 되네요. 예,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체크됐지요. 예, 둘 다 만족했으니까 P는 예, R3의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부분 공간이 어떤 형태를 갖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예, 정리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RN에서 K개 벡터를 끄집어냈어요. B1부터 BK까지. 그럴 때 B1부터 BK까지의 생성, 스팬이지요. 이것을 S라고 하면 예, 이 스팬은 RN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스팬하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스팬이 부분 공간이 되는 걸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이 스팬에서 두 개의 벡터를 끄집어내고 C는 스칼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팬에 들어가는 벡터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B1부터 BK까지의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돼요. 스팬이라는 것이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니까 그래서 X는 거기 1차 결합의 개수를 C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C1, B1 플러스 C2, B2 플러스 해서 CK, BK 이렇게 더한 것으로 표현되겠죠. Y는 마찬가지로 B1부터 BK까지의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거기 곱해지는 1차 결합의 개수를 D로 표현할게요. 번호를 붙여서. 그럼 Y는 D1, B1 플러스 D2, B2 플러스 해서 DK, BK까지 더하면 되지요. 자, 그럼 간단합니다. X하고 Y를 더하면 B1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B2 정리하고 마지막에 BK를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B1은 C1과 D1 더한 것이 곱해지고 B2에는 C2와 D2 더한 것이 곱해지고 BK에는 CK와 DK 더한 것이 곱해지죠. 그런데 C1 플러스 D1, C2 플러스 D2, CK 플러스 DK 모두 스칼라입니다. 그렇다면 B1부터 BK까지의 스칼라를 곱하고 더했으니까 1차 결합이지요. 그럼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 스팬이니까 이것은 S에 들어가야 되지요. 예, 이렇게 첫 번째 식을 만족했네요. 두 번째, x에다가 c, 스칼라를 곱해볼까요? x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b1부터 bk까지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스칼라 c를 곱한다라는 것은 모두에다가 c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양을 볼까요? CC1, B1, CC2, B2, CCK, BK. 그런데 C도 스칼라고 C1부터 CK까지도 모두 스칼라니까 예, C하고 C 얼마라는 걸 곱한 것은 다 스칼라죠. CC1도 스칼라, CC2도 스칼라, CCK도 스칼라. 그렇다면 B1부터 BK까지의 1차 결합이죠. 예, 스팬에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으니까 스팬은 부분 공간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스팬은 부분 공간이다.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연립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벡터 x, y, z 이 전체의 집합이 R3의 부분 공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벡터의 집합하는 것은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배가 되는 벡터를 다 모아놓겠다라는 거니까 배를 다 모아놓은 집합, 해집합이지요. 예, 이 해집합이 이것의 부분 공간이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배가 어떻게 생겼나를 구하셔야 돼요.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죠? 전부 이항에서 정리하면 여기는 x-3y가 0 하는 식하고 넘겨서 2y 플러스 z가 0 하는 식으로 표현된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풀려고 하면 우리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첨가계 수행료를 쓰고 RRE에 풀어 고치면 돼요. 첫 번째 식은 x의 1, y의 마이너스 3,
Z는 없으니까 0. 그리고 는 오른쪽은 0이네요. 두 번째 식은 X가 없으니까 0이 곱해진 거고요. Y엔 2, Z엔 1. 는 오른쪽은 0이네요. 그러니까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네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해는 있고요. 그렇죠? 그 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도 다 배웠고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RREF로 고쳐야 되니까 첫 번째 피벗 1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이미 0이니까 예, 작업할 게 없네요. 그럼 하나 내려가서 하나 오른쪽으로 와서 그 다음 피벗 선택하고요. 그 다음 피벗 2니까 이걸 1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다면 2로 나눠야 되죠? 예, 두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0, 1, 2분의 1, 0 하고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는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연산을 하면 돼요. 두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서, 예, 그 첫 번째 행에 더해주면 되네요. 2행에 3을 곱해서 1행에 더해 볼까요? 여기 왼쪽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3 곱해 더하면 0입니다. 그렇죠? 3 곱해 더하면 2분의 3이네요. 3 곱해 더하면 0이네요. 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피벗 1이고요. 두 번째 피벗 1이고요. 피벗이 속한 그 열에서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다 0이고요. 예, RREF네요. 자, RREF로 만들었으니까 해를 바로 쓰시면 됩니다. 미지수가 X, Y, Z 세개인데 피벗은 두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Z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변수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T라고 쓸까요? 그래서 해는 Z는 T라고 쓰고요. 이제 X는 여기 있는 피벗에서 구해야 되니까 일행에서 구하면 됩니다. 자유변수가 있었으니까 여기 세 번째에다가 T를 곱하고 이항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T가 되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T고요. y는 두 번째 피벗이 있는 이행에서 구하면 되지요. 세 번째 원소에다가 t를 곱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t네요. 다 구했지요. 자, 그러면 t를 끄집어내겠습니다.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t 끄집어내고요. 근데 여기 분수가 있네요. 2분의 1도 같이 꺼내면 편하죠. 대표를 쓰는 게 분수 없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두 개, 플러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내는 게 편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t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t 묶었으니까 거기에 3이 곱해진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t 묶었으니까 거기에 1 곱해진 거고요. 세 번째는 t인데 마이너스 2분의 1t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t가 되지요. 그래서 대표는 3, 1,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니까 3,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t, t가 스칼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도 스칼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칼라를 알파라고 표현했다면 3, 1, 마이너스 2의 이 벡터의 스칼라배로 표현되는 모든 벡터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벡터의 스칼라배라는 거니까 결국 이 한 개 벡터의 1차 결합이죠. 그래서 그 전체의 집합은 스팬이죠. 그래서 이 한 개 벡터의 스팬이라는 공간에 이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스팬이라는 것은 부분 공간이다라는 걸 조금 전에 봤지요. 예. 그래서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집합은 부분 공간이 되는 해집합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예. 한 개 벡터의 스팬으로 표현되는 공간은 여기 원소가 세개니까 예, 당연히 R3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런데 한 개 벡터의 스팬으로 표현되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예요. 벡터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직선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연립일차 방정식을 살짝 바꿔볼게요. x는 3y 플러스 1, z는 마이너스 2y.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벡터 x, y, z의 집합이 역시 R3의 부분 공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역시 이 해집합이 부분 공간이 되냐라는 거지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식에 1이 더해졌으니까 동차 방정식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넘기고 정리하시면 돼요. x에 곱해진 거 1이고요. 첫 번째 식. y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고요. z는 없으니까 0이고요. 는 오른쪽에는 1이네요.
그렇죠? 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식은 넘겨서 x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곱해진 거고요. y에는 넘어가서 플러스 2로 바뀌었고요. z엔 1이 곱해졌고요. 여기 는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남네요. 0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이건 비동차네요. 그렇죠? 예, 이 비동차 방정식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풀어볼까요? 아까처럼 첫 번째 피벗 1이고요. 그 아래는 0이니까 계산할 거 없고요. 그러면 두 번째 피벗 선택하고요. 요걸 1로 만들까요? 그렇다면 2분의 1을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1을 2행에다가 곱하면 0, 1, 2분의 1, 0이 되고요. 이제 이 두 번째 피벗을 가지고 위에 있는 거 0으로 바꿀 거니까 2행에다가 3 곱해서 1행에 더하면 됩니다. 왼쪽은 똑같고요. 바뀌지 않지요? 예, 3 곱해 더하면 0이고요. 3 곱해 더하면 2분의 3이고요. 여기 3 곱해 더하면 1이네요. 다 됐지요? 예,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으니까 P번 모두 1인 거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RR이 F고요. 그러면 RR이 F니까 해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미지수가 3개인데 역시 피벗은 2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Z는 자유변수고요. 자, 그러면 Z는 T라고 쓰고요. x는 첫 번째 행에서 구하면 되죠. 세 번째 원소에다가 t를 곱하고 넘겨주면 여기 1이 있네요. 예, 1 마이너스 2분의 3t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그리고 y는 여기 2행에서 구하면 되지요. 여기다 t 곱하고 넘겨주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t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t가 곱해진 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도 있습니다. 분해하셔야 돼요. t가 곱해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자, 그럼 t가 곱해져 있는 거 여기에서 아까처럼 마이너스 2분의 1t를 보기 좋게 끄집어내고요.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에는 마이너스 2분의 1t에 3이 곱해진 거고 두 번째에는 마이너스 2분의 1t에 1이 곱해진 거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t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t가 곱해져 있는 항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고요. t가 곱해져 있지 않은 남는 항이 있죠. 첫 번째 성분에서 1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는 없으니까 0이고요. 세 번째도 없으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1, 0, 0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해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 해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부분 공간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분 공간의 조건을 만족하는가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해 볼까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긴 것에 여기 t에는 어떤 수를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t라는 것은 R 전체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럴 때 이게 0벡터가 있어야 그 0벡터가 부분 공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0벡터가 될 수 있나? 체크해 보세요. t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면 이게 0벡터가 될까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첫 번째 성분을 비교해가지고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성분과 여기 첫 번째 성분 1을 더한다는 뜻인데 그게 0이 되려면 여기 t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t 플러스 1. 이게 0이 되려고 하면 2분의 3t가 넘어가서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t라는 것은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t에다 3분의 2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스칼라를 여기만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 게 이 전체의 스칼라 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t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t, 즉 t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지요. 예, 이렇게 계산된 것을 여기다 더해 보세요. 그럼 0하고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들지요. 그렇죠? 이것도 0이 돼줘야 되는데 이건 0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은 0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스칼라를 가지고 다른 것도 다 0으로 만들어야 0벡터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t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2분의 1t 곱하기 3,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0, 0 이 벡터는 0벡터가 될 수 없어요. 0, 0, 0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0벡터를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분 공간이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예, 이렇게 표현된 것은 조금 전에 직선의 식에서 봤듯이
여기 이 방향 벡터에 스칼라 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방향 벡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값이 있으니까 이건 지나가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을 지나면서 31-2하고 평행이 되는 그런 직선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지 않아요. 금방 봤듯이 이 안에 0벡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 공간이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 공간 중에서 다시 행렬로 넘어와서 행렬에 대해서 어떤 부분 공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행공간, 열공간, 영공간이라는 세 개의 공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해 볼 거예요. 자,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A의 행공간은 행이 m개 있지요. 그 모든 행을 가지고 왔어요. A1, A2, AM 이렇게 1행부터 2행, m행까지 그 모든 행을 가지고 스팬, 생성을 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로우 A라고 써요. 로우 A라고 쓰고 그것을 A의 행공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로우 스페이스라는 뜻입니다. 행공간, 열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A의 열이 N개 있죠. 1열 A1, 2열 A2, N열 AN. 이 N개 열을 다 가지고 스팬, 생성을 하면 그 공간을 컬 A라고 씁니다. 그리고 A의 열 공간이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행 공간은 행을 가지고 만든 공간이고 열 공간은 열을 가지고 만든 공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영공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해집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A가 개수행렬이 되는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동차니까 오른쪽은 0벡터지요? AX는 0벡터. 이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다 모아놓은 집합, 해집합. 그것을 널 A라고 쓰고요. 예, 널 A를 A의 영공간이라고 불러요. 널 스페이스.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행공간 로우 스페이스, 열공간 컬럼 스페이스, 영공간 널 스페이스. 예,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구해볼 거예요. 자, 우선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공간, 열공간, 영공간까지 구할 수 있는 건지 한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라는 행렬에 대해서 B라는 벡터가 1, 2, 3 이런 좌표를 갖는데 이 B라는 벡터가 A의 열공간, 컬 A, 그 컬 A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 W라는 벡터는 4, 5 이렇게 좌표를 갖는 이런 벡터인데 W가 A의 행공간의 원소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로우 A와 컬 A를 말 나온 김에 다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자, 우선 풀어볼까요? 열 공간은 열을 가지고 만든 스팬. 그렇다면 모든 열에 대해서 모든 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그런 벡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죠. 행 공간도 행을 가지고 만든 스팬, 행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 공간에 있냐라고 하면 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냐라는 거고 행 공간에 있냐라고 하면 행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시간에 다 배웠죠? 1차 결합으로 표현되냐 하는 거나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나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된 겁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열 공간에 있는가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A의 열이 두 개 있었어요. 1열, 2열. 그렇죠? 그렇다면 B가 그것의 1차 결합하고 같아야 열 공간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1차 결합이 B하고 같다라고 놓고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렇죠? A의 1열 103이었습니다. A의 2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이었어요. B는 1, 2, 3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열의 1차 결합이 이 B가 되는지 1차 결합의 개수를 X와 Y로 놓고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첨가계 수행열 쓰는 건 이미 다 연습이 되어 있죠? 예, 여기 A의 1열을 그대로 1열에 써주고요. A의 2열을 그대로 2열에 써주고요. 는 오른쪽에 있는 벡터를 는 오른쪽에 쓰고요. 자, 이제 RREF로 고치면 됩니다. 첫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궈야 돼요. 두 번째 행은 이미 0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행만. 자, 그런데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비례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부 0으로 떨어진다라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0이네요. 실제로 000으로 떨어지네요. 됐지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두 수가 모두 0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 피벗 선택하고요. 근데 그 피벗 아래쪽은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표현하는 식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0, 1차 결합 만들면 0이 오른쪽에 0하고 같다. 0은 0이다.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식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연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위에 걸 0으로 만들 거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행을 1행에 더하겠습니다. 왼쪽은 그대로 있고요. 안 바뀌고 더하면 0, 더하면 3. 다 됐죠? 예, 이제 하나 올라가서 이전 피벗으로 가면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끝났어요. 그럼 모든 피벗이 1인가 확인하시고요. 다 1이죠? 그렇다면 이 형태가 RREF네요. 그렇죠? 예. RREF니까 답을 낼 거예요. 밑에 것은 0은 0이다니까 치워버리고요. 그렇다면 자유변수 없으니까 유일한 해를 갖는 거네요. 그렇죠? 그 해는 바로 볼 수 있네요. 예, 여기 는 오른쪽에 바뀌어 있는 수가 바로 해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3이고 y는 2예요. x는 3이고 y는 2다라는 거니까 여기 x에 3 대입하고 여기 y에 2를 대입하면 1, 2, 3. B가 이 두 개 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뜻이죠. 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으니까 열 공간에 들어가 있다. 예, 이렇게 답을 주면 되지요. 열 공간에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열 공간에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예, 열 공간에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W가 행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가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 방정식을 풀 거니까 행을 가지고 써서 푸나 열을 가지고 써서 푸나 똑같은데 우리가 기본 행연산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이걸 열로 바꿔서 기본 행연산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1행은 A1, 2행은 A2, 3행은 A3. 행이 3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W가 그것들의 1차 결합인가 살펴볼 거고요. 1차 결합의 개수를 X, Y, Z로 쓸게요. 그런데 A1, A2, A3 그리고 W라는 이 네 개의 벡터를 전부 열 벡터로 바꿔서 우리가 기본 행연산 사용하기 편하게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1행을 열로 표시했습니다. 1-1, 2행을 열로 표시해서 0, 1, 3행을 열로 표시해가지고 3-3, 그리고 W도 열로 표시해서 4, 5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네요. 예, 첫 번째 열에다가 요거 써주고요. 두 번째 열에다가 요거 똑같이 써주고요. 세 번째 열에다가 이거 똑같이 쓰고요. 는 오른쪽에다가 4, 5 똑같이 쓰고요. 이제 첨가계 수행열이 만들어졌으니까 RREF로 고치시면 돼요. 첫 번째 피벗 선택했고요. 그것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바꿀 거고요. 그럼 1행을 2행에 더하면 되네요. 더하면 0, 더하면 1, 더하면 0, 더하면 9. 아, 됐지요? 예, 다 0으로 떨궜으니까 하나 내려가서 하나 오른쪽 가서 두 번째 피벗 선택하고요. 그 아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있는 수 0이고요. 그렇다면 올라가는 작업도 끝났고요. 위에 더 없으니까 피벗이 모두 1인가 체크하고요. 모두 1이네요. 자, 그러면 피벗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미지수 세 개인데 두 개밖에 없다면 마지막 미지수 Z는 자유변수네요. 그래서 Z는 T라고 쓰고요.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 X는 여기다가 T 곱하고 넘겨주면
4-3t입니다. y는 두 번째 행에서 여기 세 번째 원소에 t 곱하고 넘길 거니까 그냥 y는 9네요. 다 됐죠? 자, 그럼 t는 실수 전체에서 움직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해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t는 r에서 움직이고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거죠. 예, 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4, 5는 행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으니까 그 행 공간, 로 A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한 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예, 굳이 선택할 건 없지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T를 1로 선택하면 Z는 1이고요. Y는 9고요. 1 대입하면 X는 1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차 결합을 만들어 보면 x에다가 1, y에 9, z에 1 해서 1차 결합을 만들어 보면 이걸 다 더하면 4, 5가 되네요. 그렇죠? 첫 번째 성분 1, 0, 3, 다 더하면 4. 두 번째 성분 마이너스 1, 9, 마이너스 3, 다 더하면 5. 그렇죠? 4, 5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 문제에서 예, A의 행 공간과 열 공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금방 봤듯이 어떻게 해가 주어지는가라는 걸 잘 살펴보시면 돼요. 보니까 A의 RREF를 만들어야 돼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셔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피벗이 속한 그 열과 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피벗이 있는 열 가지고 열 공간, 피벗이 있는 행 가지고 행 공간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A의 행 공간과 열 공간을 구해라라고 하면 A의 RREF를 만드세요. A의 RREF를 만들면 피벗이 어디 있는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 공간은 피벗이 속한 열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피벗이 몇 열에 있나? 예, 피벗이 있었던 그 열을 A에서 선택하면 돼요. 피벗이 1열과 2열에 있었죠. 그렇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A의 1열과 A의 2열만 있으면 예, 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피벗이 없는 것은 그건 다른 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걸 쓸 필요 없어요. 예, 꼭 있어야 되는 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1열과 2열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 1열, 103이었죠? 2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이었어요. 이렇게 열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행 공간도 마찬가지로 피벗이 속한 행만 선택하시면 돼요. 역시 그 피벗이 행으로 보면 1행과 2행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행 공간은 1행과 2행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 3행은 1행과 2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3행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행과 2행만 가지고 1행 1-1이었어요. 그렇죠? 2행 0, 1이었어요. 이 두 개의 행만 가지고도 행 공간 전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저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RN의 부분 공간이 있어요. S라고 할까요? RN의 부분 공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S 자체로도 벡터 공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K개의 벡터가 RN에 있는 K개의 벡터가 S라는 부분 공간을 스팬, 만들어내고 그런데 S를 만들기 위해서 B1부터 BK까지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 1차 독립이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즉, 1차 독립인 K개의 벡터가 어떤 공간을 스팬, 만들어내면, 그때 이 1차 독립이 되는 그 K개의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 그걸 B라고 쓸 거예요. 베이시스라는 뜻으로 B라고 쓸 겁니다. 베이시스, 우리말로 기저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 B를 S라는 이 부분 공간의 기저다라고 불러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우리가 이미 기저의 개념, 그리고 기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었죠? Rn이라는 벡터 공간은 E1부터 EN까지, 예, 이 N개 벡터를 가지고 스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E원부터 En까지는 1차 독립입니다. 그렇다면 E원부터 En까지를 모아놓은 집합을 B라고 하면 B는 Rn의 기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특별한 기저를 표준 기저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표준 기저. 자, 그래서 우리는 R2는 스팬, E1, E2 이렇게 되는 걸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때 2차원 공간이니까 E1이라는 것은 1, 0, E2라는 것은 0, 1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R3도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스팬, E1, E2, E3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3차원 공간이니까 E1은 좌표 3개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만 1이고 다 0인 거. E2는 두 번째만 1이고 다 0인 거. E3는 세 번째만 1이고 다 0인 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점점점. 해서 R4, R5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기절을 표준 기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행공간, 열공간, 영공간을 계산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A라는 행렬의 행공간, 로 A, 열공간, 컬 A, 영공간, 널 A, 이 세 개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아까 연습했듯이 행공간 구하려고 하면 A의 RREF를 계산해야 되고요. 열공간 구하려고 하면 역시 RREF를 계산해야 되고요. 영공간, 이것도 RREF를 구하면 됩니다. 이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정말로 RREF 구해야 되는 거죠. 예,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으로. 자, 그러면 A의 RREF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구해보고 답을 내겠습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피벗을 선택했고요. 그걸 가지고 아래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바꿀 겁니다.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 더하고요. 1행에 3을 곱해서 3행에 더하고요. 1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4행에 더해주면 되죠.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3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6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로 바뀌지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3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3행. 1행에다가 3 곱해 더합니다. 0이지요. 3 곱해 더하면 5. 3 곱해 더하면 10. 3 곱해 더하면 1. 3 곱해 더하면 19. 다 됐죠? 그 다음 4행 바꿉니다. 1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4행에 더할 거예요. 마이너스 4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4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1. 다 됐죠? 예, 전부 0으로 떨궜으니까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 가서 두 번째 피벗 선택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두 번째 피벗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4행을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 전부 3의 배수네요. 그래서 나눠서 1로 만들기가 간단하네요. 이 2행을 가지고 만들면 분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2행과 4행을 먼저 바꿀게요. 자, 그러면 2행과 4행을 바꿨더니 2행이 이제 전부 3의 배수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째 피벗을 1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0, 1, 2, 1, 7이 되네요. 예,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피벗을 1로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만들 거예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해 3행에 더하면 됩니다. 2행에 3을 곱해서 4행에 더하면 되네요. 계산할까요? 3행부터 마이너스 5 곱해 더하면 0입니다. 마이너스 5 곱해 더하면 0이네요. 마이너스 5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5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16이네요. 자, 그 다음 4행 바꿉니다. 3 곱해 더할 거예요. 3 곱해 더하면 0이네요. 3 곱해 더하면 0이네요. 3 곱해 더하면 2네요. 3 곱해 더하면 8이네요. 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3행과 4행이, 이거 비례하고 있구나. 그렇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요거 0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행에는 요거 1로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그러면 1, 4로 바뀌지요. 그 상태에서 예, 3행하고 일단 먼저 바꿔줄게요. 차례차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행이 00014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걸 0으로 떨굴 수 있어요. 예, 3행에다 4를 곱해갖고 이제 4행에 더할 거예요. 그러면 4 곱해 더하면 0으로 바뀌고요. 4 곱해서 더하면 여기도 0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마지막 행이 00000 하고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 여기서 3행하고 4행이 비례하니까 예,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자, 가볼까요? 그렇게 해서 예, 이쪽 마지막 행이 000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건 이제 더 계산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피벗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 걸 0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 더하고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 더하면 되죠. 가볼까요? 왼쪽은 똑같이 쓰면 됩니다. 예, 2행부터 왼쪽 똑같이 써주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3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1행.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던 것은 똑같이 쓰면 되고요. 예,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2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게 다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하나 왼쪽이 아니고 2점 피벗 알고 있죠? 그래서 2점 피벗을 선택했어요. 1이네요. 그걸 가지고 위에 있는 1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 더하면 되네요. 자, 계산하면 왼쪽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다 됐죠? 자, 그럼 위에 거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 더 이상 없네요, 위에. 그렇다면 올라가는 작업도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체크. 모든 피벗이 1이었나? 1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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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이 RREF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RREF를 가지고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공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RREF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제 피벗을 먼저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피벗, 두 번째 피벗, 세 번째 피벗. 자, 그러면 열 공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A라는 행렬에서 이 RREF를 고쳤을 때 피벗이 속해 있는 열만 가지고 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열을 계산하면 1열, 2열, 4열에 있네요. 그래서 스팬 1열, 2열, 4열 예, 이렇게 피벗이 속한 열만 가지고 와가지고 컬레이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열 원소가 1, 2, 마이너스 3, 4였어요. 2열 원소가 1, 마이너스 1, 2, 1이었어요. 4열 원소가 1, 1, 마이너스 2, 1이었어요. 그래서 1열, 2열, 4열만 써주면 됩니다. 이것의 스팬이 컬 A다. 자, 마찬가지. 로우 A도 이번에는 피벗이 몇 행에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1행. 예. 그 다음은 2행. 그 다음은 3행에 있지요. 행은 1행, 2행, 3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1행과 2행과 3행을 가지고 와서 1행 원래 있던 거 1, 1, 3, 1, 6, 2행 원래 있던 거 2,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3행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것의 스팬이 행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열 공간은 피벗이 있는 열을 가지고 오고 행 공간은 피벗이 있는 행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스팬.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영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연립일차방 형식의 해를 쓰는 방법을 RREF까지 왔을 때 어떻게 쓰는 건지 알고 있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피벗, 두 번째 피벗, 세 번째 피벗, 모든 피벗 1이고요. 피벗이 속한 열의 나머지, 피벗 말고 나머지 원소는 다 0이고요.
RREF로 만들었죠? 이걸 가지고 해를 주려고 하는데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죠? 예.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니까 는 오른쪽에 있던 0000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데리고 왔어요. 여기 0000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지수는 다섯 개고요. 그렇다면 피벗이 세 개니까 두 개가 남았어요.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그럼 미지수가 지금 없는, 이 미지수가 피벗을 못 갖는 것이 두 개 남았으니까 자유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 건 S, 다섯 번째 건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를 X1, X2, X3, X4, X5라고 하면 세 번째는 X3예요. S라고 뒀고요. 다섯 번째는 X5예요. T라고 뒀어요. 나머지는 이제 S와 T를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자, 표현하는 것도 다 알지요. 이 는 오른쪽엔 전부 0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X1은 첫 번째 행에서 구해야 되죠. 세 번째에다가 S를 곱하고 다섯 번째에다가 t를 곱하고 넘겨주면 됩니다. 는 오른쪽은 0이니까 이걸 그냥 넘기기만 하면 돼요. 여기 1에다 s 곱하면 s, 마이너스 1에 t를 곱하면 마이너스 t, s 마이너스 t가 넘어갔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s 플러스 t. 그래서 마이너스 s 플러스 t가 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미지수는 이행에 있네요. 그럼 이행에서 구하면 되네요. 이행에서 똑같이 세 번째 2에다가 s를 곱하고 다섯 번째 3에다가 t를 곱하고 넘기면 돼요. 그럼 2s 플러스 3t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3t. 자, 그 다음 네 번째 미지수 x4는 그 피벗이 여기가 있으니까 삼행에서 구하는 거죠. 삼행의 세 번째 원소에다가 s를 곱할 텐데 0이니까 s 곱해도 0이고요. 여기 다섯 번째 원소에 t를 곱할 텐데 곱하면 4t고요. 그럼 넘기면 0은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4t네요. 이렇게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자유변수가 두 개 있었으니까 배가 두 개의 자유변수를 가지고 표현됐다는 거죠. 그 두 개의 자유변수 S가 곱해진 것과 T가 곱해진 것으로 분해하셔야 돼요. 자, S부터 여기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S가 곱해진 건 마이너스 2, 세 번째는 1, 네 번째는 없으니까 0, 다섯 번째도 없으니까 0. 이게 S하고 곱해지는 거고요. T가 곱해지는 것은 첫 번째 성분에서 1, 두 번째 성분에서 마이너스 3, 세 번째 성분에는 없으니까 0, 네 번째 성분에는 T가 곱해진 게 마이너스 4, 다섯 번째 성분에는 T가 곱해진 게 거기에 1.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S와 T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스칼라 S와 T를 곱해가지고 더한 거다. 1차 결합이지요. 그러니까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니까 이 두 벡터의 스팬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널 A, 즉 AX는 0벡터라는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다 모아놓은 해집합 널 A는 이 두 벡터의 스팬이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두 벡터가 만든 거니까 이것은 평면이에요. 원점을 지나가는 평면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벡터는 성분이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은 R5예요. 거기에 부분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스팬의 기전은 뭘까요? 당연히 두 벡터는 체크 안 해도 1차 독립이 됩니다. 예. 체크하려고 하면 두 벡터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스칼라배로 표현되나 안 되나? 그렇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이 돼요. 그렇다면 스팬되고 1차 독립됐으니까 기저란 뜻이죠. 그래서 이 두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이 기저예요. 이건 집합 기호로 쓰셔야 되고요. 기저는 집합으로, 공간은 스팬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원과 계수. 예. RN의 부분 공간이 있었어요. 기저가 뭔가 구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 기저를 계산하면 그 안에 벡터가 몇 개 있는가 셀 수 있죠. 조금 전 예제에서는 널 A, A의 0공간, 거기 기저를 보니까 벡터 두 개로 이루어졌죠. 예, 1차 독립인 두 개 벡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벡터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벡터의 개수를 그 S라는 부분 공간의 차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널 A는 벡터가 두 개가 기저가 됐으니까 2차원 공간인 거죠. 조금 전에 평면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R5에 있는 평면은 2차원 공간이네요. 그렇죠? 예, 그것을 S의 차원을 영어로 dimension이라고 해서 DIM 하고 쓰고 dimension 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자, 차원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기저에 있는 벡터가 몇 개냐? 그게 그 공간의 차원. 됐죠? 두 개면 2차원, 세 개면 3차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당연히 로우 A와 컬 A라는 것은 RREF로 고쳐가지고 거기에 피벗이 몇 개 있나라는 것이 차원을 결정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행공간과 열공간의 차원은 같아요. 결국은 그 같은 차원이 피벗의 개수예요. 그렇죠? 피벗의 개수. 예, 같은 거죠. RREF에서 피벗의 개수. 그렇죠? 예, RREF에서 피벗의 개수. 예, 같은 차원을 가져요. 이건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같은 차원, 행공간과 열공간의 같은 차원을 A라는 행렬의 개수라고 불러요. 랭크 A라고 쓰고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랭크 A. 그렇죠? 자, 그렇다면 0공간의 차원도 있겠네요. 조금 전 문제에서는 0공간의 차원이 2였네요. 그렇죠? 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A라는 행렬에 대해서 퇴화차수라고 불러요. 퇴화차수.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 퇴화차수를 널리티라고 해요. A의 널리티, 널리티 오브 A. 해서 널리티 괄호하고 A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화차수는 뭐지요? 영공간의 차원인데, 영공간의 차원 어떻게 결정됐어요? 결국은 피벗이 없는 자유변수의 개수였죠. 그렇죠? 자유변수의 개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랭크라는 건 뭐지요? 피벗의 개수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RREF에서 피벗이 몇 개 열에 있나? 그리고 자유변수가 몇 개 열에 있나? 그걸 다 더하면 당연히 열수지요. A의 열수. 그렇죠? 예, 그래서 널리티하고 랭크하고 더해주면 A의 열수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더 추가를 해서 우리 앞에서 계속 정리하고 왔던 A라는 행렬이 정방행렬인데 가역이다라는 것하고 어떤 얘기가 같은가라는 걸 이제 몇 개 더 추가해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 가역이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거 AX는 B라는 A가 개수행렬이 되는 연립일차 방정식은 유일한 해를 갖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B를 0벡터로 바꿔서 동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유일한 해를 가져야 되는데 동차 방정식은 이미 자명한 해가 하나 있어요. 0벡터. 그렇죠? 그렇다면 유일하려고 하면 0벡터 말고 다른 건 없어야 되죠. 그래서 AX는 0벡터는 자명한 해 0벡터 하나만 해로 갖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랭크 A는 그러면 전체 열수, 자유 변수가 없어야 되니까 n이 돼야 되네요. n 곱하기 n 행렬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널리티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랭크하고 더하면 열수가 돼야 되는데 랭크가 혼자서 열수예요. 그러면 널리티는 없어요.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행공간은 Rn 전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열공간도 Rn 전체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A의 RREF는 단위 행렬이다. 이건 다 앞에서 배운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역행렬이 있나 없나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역행렬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연습을 해볼게요. 세 개의 벡터가 성분이 세 개짜리 벡터가 세 개 있네요. 1, 2, 3, 마이너스 1, 0, 1, 4, 9, 7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R3의 기저가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기저가 되냐라는 것은 이 세 개의 벡터를 1열, 2열, 3열 이렇게 갖다 놓고 행렬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주어진 행렬에
1열, 2열, 3열이 되는 이 열들이, 이 행렬의 열들이 R3의 기저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게 R3의 기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열들이 기저가 되려고 하면 이 열을 가지고 스팬하면 R3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열을 가지고 스팬한 것은 우리가 컬 A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R3가 컬 A하고 같은가라는 걸 묻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게 랭크가 이 차원만큼 3이 나와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걸 계산하든지 예, 이 세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다라는 걸 체크해도 되고요. 그게 또 똑같은 거니까 랭크 A가 3이다.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요. 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것을 RREF로 고쳐야 되는데, 근데 피벗의 개수라는 것은 REF와 RREF에서 피벗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RREF까지 위로 올라가는 작업까지 다 할 필요가 없죠. REF만 구하고 피벗을 세보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을 가지고 2와 3을 0으로 만들 거예요. 1행에 마이너스 2 곱해 더합니다. 2행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2고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1이네요. 3행은 마이너스 3 곱해 더합니다. 1행에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하면 4고요. 마이너스 3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5네. 자, 0으로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 피벗 찾아가고요.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 0으로 만들면 돼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7이고요. 0으로 다 떨어졌죠. 자, 그 다음 하나 내려가서 그 다음 칸으로 가서 세 번째 피벗이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피벗 있고요. 두 번째 피벗 있고요. 세 번째 피벗도 있네요. RREF까지 가도 이 세 개의 피벗이 존재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벗이 몇 개 있는가만 필요한데 피벗이 세 개 다 있다? 무슨 뜻이에요? 이 행렬의 랭크는 피벗의 개수 3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문제의 답은 뭔가요? 세 벡터는 R3의 기저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S가 RN의 부분 공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S의 기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RN에 있는 K개의 벡터, B1부터 BK까지 이걸 모아놓은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B가 S의 기저가 되는 걸 알았어요. 뭐가 돼야 되지요? 기저는 첫 번째, 스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1차 독립이 돼야 돼요. 1차 독립이 되면서 이 K개의 벡터의 스팬하고 계산하면 그게 S 전체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그렇다면 S에서 어떤 벡터를 하나 끄집어내면 S가 당연히 스팬 B라고 표현돼야 되니까 B1부터 BK까지의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B1부터 BK까지의 1차 독립으로 표현되었을 때 이 B1부터 BK까지가 어떤 벡터예요? 기저를 이루는 벡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기 있는 1차 결합의 개수가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서 주어진 X의 좌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기저가 바뀌면 좌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기저의 순서가 바뀌어도 좌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서 좌표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좌표를 B를 가지고 만든 좌표니까 B에 대한 X의 좌표라는 뜻으로 우리는 B좌표라고 불러요. X의 B좌표. 어려운 거 없죠? X의 B좌표를 이렇게 브래킷 가지고 브래킷 X 그리고 반칸 내려서 B라고 써요. 브래킷 X, B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이건 이 순서대로 B1, B2, BK 순서대로 이 곱해진 스칼라를 첫 번째 건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 건 두 번째에다가 이 순서를 맞춰가지고 벡터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C1, C2, CK 순서로 됐지요? 이렇게 비좌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좌표를 한번 구해 볼게요. U는 3-1, 5, B는 2, 1, 3, W는 0-5, 1이다. 자, 그럴 때 B라는 집합을 U하고 B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당연히 스칼라별로 표현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성분 비교하면 2분의 3을 곱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성분에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3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벡터는 1차 독립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이 벡터는 당연히 스팬 B 안에 들어갑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요. 예, 이렇게 스팸 B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 이걸 가지고 좌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W의 B 좌표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줬을 때는 당연히 스팸 B 안에 들어가는 걸 줘야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좌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좌표 구해볼까요?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결국 이 W라는 벡터를 이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때 거기 곱해지는 1차 결합의 개수가 뭐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좌표라는 이름으로만 예, 다르게 표시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연립일차방 형식을 푸셔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좌표를 구해도 연립일차방 형식 풀어야 된다. 1열 그대로 쓰고요. 2열 그대로 쓰고요. 는 오른쪽에 이 벡터 좌표를 구하려는 벡터 쓰고요. 됐죠? 자, 이제 RREF로 바꾸시면 돼요. 예. 이 첫 번째 피벗이 3되면 불편하니까 바꿀게요. 1행하고 2행을 바꿨어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피벗을 마이너스 1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두 수를 0으로 바꿉니다. 1행에 3 곱해서 2행에 더하고 1행에 5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네요. 2행부터 1행에 3 곱해 더하면 0, 3 곱해 더하면 5, 3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 3행, 5 곱해 더합니다. 0, 5 곱해 더하면 8, 5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4. 다 됐죠? 예, 아래쪽에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피벗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예, 0으로 바꿔 나가시면 돼요. 가볼까요? 그러면 예, 이번에는 이 두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쪽 을 0으로 떨궈야 되는데 이게 물론 마이너스 5분의 8 곱해갖고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예, 이행이 0, 5 마이너스 15네요. 그렇죠? 5로 나눠지네요. 5로 나누면 0, 1 마이너스 3이네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0, 8 마이너스 24라는 것은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5, 8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24. 아, 두 행이 비례하구나. 그렇다면 결국 0, 0, 0으로 떨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걸 5로 나눠서 즉 2행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서 0, 1, 마이너스 3 만들었어요. 3행에도 하는 김에 똑같이 8분의 1을 곱해서 0, 1, 마이너스 3 만들었어요. 자, 그럼 같은 행이니까 이제 0, 0, 0 떨어져야 되죠. 즉 1행에다가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삼행은 0은 0이다라는 거니까 항상 참, 그럼 버려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피벗에서 그 아래쪽 작업은 없네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럼 2행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1행에 더하면 되죠. 왼쪽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 다 됐죠? 예, 이제 0으로 떨궜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이전 피벗 찾아갔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작업은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피벗이 1인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1을 안 만들고 왔죠? 첫 번째 피벗 마이너스 1이네요. 1을 만들려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 0, 2가 되네요. 다 됐죠? 이제 모든 피벗 1이고요. 피벗이 속한 열의 나머지 원소는 다 0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RREF입니다. 자, RREF니까 이 연립일차방 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데 남는 미지수 없죠? 그러면 유일한 해를 갖는 거죠. 그 유일한 해는 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변환값이지요. 그래서 x는 2고요.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 문제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와 마이너스 3이 그 1차 결합의 개수다라는 거죠. 그 개수가 B를 가지고 만든 좌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B좌표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순서대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쓰고요. 뒤에 있는 거 나중에 쓰고요. 그래서 B좌표는 2-3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를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그 두 개의 벡터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좌표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좌표는 마이너스 3, 2.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좌표도 바뀝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좌표를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